전 세계 3,500만 부 판매, 국내 20만 독자들이 인정한 베스트셀러.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10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요즘은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만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불분명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끝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죠.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어려운 철학적 행복론부터 소소한 행복에 관한 단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행복은 많은 돈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지만 부자나 권력자에게도 행복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에 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의 결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춥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모두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삶, 즉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생각은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모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오로지 스스로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의 완벽한 행복을 응원하며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 제2장 첫 번째, 자기 사랑,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내 환자 가운데 셜리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무척 매력적이어서 남성들이 줄줄 따라다녔다. 그러나 셜리는 자신이 연애만 하면 깨지고 결혼을 절실히 원하는데도 결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셜리와 상담을 한 결과 그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모조리 망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젊은 남성이 그녀에게 호감이나 사랑을 고백하면 셜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반박했다. 셜리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말을 찾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뿌리쳤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리 없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위에 든 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거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지표들이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작 돈을 쓴다 해도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먹는 정도인 경우가 다반사라면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셜리는 어쩌면 칭찬을 의뢰, 사양하는 게 예의라는 말을, 또는 사실 자신이 매력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런 말들을 계속 가슴속에 받아들인 결과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가 이제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일상적 대화나 행동,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자기 거부 행위의 예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비하를 일삼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괜한 걱정거리를 더욱 끌어안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든 타인과의 사랑이든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한 전략. 제3장 두 번째 자기사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빠지게 되는 노이로즈의 보상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경우 자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것 말고도 인정을 얻는 데 급급한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치자.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보라.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럴 경우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준 것에 그냥 고마워하라.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보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것이며 꼭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사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피하기보다 찾아 나섬으로써 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쌓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자초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이해하겠는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여보 그렇죠? 안 그래요 렐프? 마리한테 물어보면 돼. 그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며 검증해 버릇하는 일을 그만둘 것.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그것을 바로잡을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기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정말이지 나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 것.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재보고 그 시간을 배우자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것. 말을 아끼도록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모임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임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과 동시에 말을 할 경우 스스로 물러서는 쪽이 나인지를 살필 것. 남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비굴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자신의 행동을 명백히 밝히면서 말 허리를 잘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본다. 자신이 한 말 가운데 물어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나열해 볼 것.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거나 허가 또는 동조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은 동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밀려나게 한다. 간단히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정적인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꼬리를 올리고 있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반드시 남의 동조를 받아야만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첫 걸음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를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공치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노력할 수는 있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막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금방 한 계피를 태우고 난 뒤 자신의 결심을 저울질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상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반대 의견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동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막상 반대 의견을 접하면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골치 아픈 오류지대를 내몰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지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화를 이기려면 제11장 10번째 자기사랑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각을 대폭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순간의 화만 제거할 수 있다.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나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되뇌이고 있는지 깨닫고 예전과는 다른 감정과 훨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라. 화를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늘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할 것.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나 상황에 마주쳤을 때 15초 동안 화를 참았다가 여느 때처럼 폭발하라. 다음에는 30초 동안 참는 연습을 시도해보고 그 간격을 계속 늘린다. 일단 화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된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화를 내는 신용만 할 것. 언성을 높이고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은 괜찮지만 화에 곁들여지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까지는 체험하지 마라.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어떤 말이나 미리 정해놓은 신호로 알려달라고 하라. 그 신호를 받으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곰곰 생각한 다음 화를 미루는 연습을 시도해보라. 화를 냈을 때의 일을 기록할 것. 화를 낸 정확한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 적어라. 기록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 화를 낸 행위는 반드시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내 기록하는 것으로도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화를 내버렸다면 방금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어. 이제 다시는 화를 내지 않도록 생각의 시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할 것.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화를 낼 참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노력할 것.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분노를 무력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감정을 내뱉고 화가 가실 때까지 되도록 잡은 손을 놓지 말라. 화가 나 있지 않을 때 평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와 대화를 할 것. 서로에게 가장 화를 돋우는 행동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라. 그리고 기운이 쭉쭉 빠지게 하는 화가 아닌 다른 감정 표현 방법을 궁리하라. 쪽지나 편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산보 등을 이용하자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자신의 기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 분석하면서 처음 몇 초 동안의 화의 기선을 제압할 것. 처음 10초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 10초가 지나면 화는 대개 기가 죽는 법이다. 자신을 사랑할 것. 그러면 자신을 망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짐지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교통체증에 걸리면 시간을 잴 것. 얼마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동승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대신 차분히 질문을 해보라. 길에 묶여 기다리는 시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해보라. 편지나 노래를 쓴다든지 교통체증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해본다든지 가장 흥분됐던 성관계를 회상한다든지 아니면 더 환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든지 등등. 화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하등 쓸모없는 짓이다. 다른 모든 오류지대와 마찬가지로 화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을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죠. 행복에 관한 추상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출간 당시에도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요즘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 비혼주의, 욜로 등의 문화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개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유명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를 바꿀 힘이 있다라는 행복론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불행한 어제와 불안한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용기를 건네주죠. 국내 20만 독자들이 첫 출간된 지 40년,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행복에 관한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추상적으로만 느꼈던 행복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끼고 싶다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깨달음과 뜨거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오디오북을 전달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어떤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켈리최 웰싱킹 채널은 자기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자기개발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 성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즐기며 그래서 바로 행복해지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어 바로 행복해지시는 파워를 함께 느껴보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